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세번 전문가입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오늘 김영희 전문가 같이 오랜만에 방송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추석 때면 어디 뭐 가세요? 저는 동네에 또 다 친지분들이 계셔서 동네에 있습니다. 네. 잘 태어났네요. 서울에 멀리 안 가고 네. 저는 저 경북으로 또 멀리 가시네요. 어머니가 계셔서 또 가봐야 되고 서울에 있는 분은 좋겠어요. 어디 뭐 차도 안 막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뭐 차는 안 막혀서 네. 금세 끝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또 종목 진단하고 이제 히든카드 하겠습니다, 바로.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종목은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 중기, 그 다음에 매수한 이유, 궁금한 이유를 뭐 상세히 적어주시면 저희도 더 정확히 진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전화도 하시면 밑으로 전화번호 나갈 땐 전화하시면 이제 진단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추석 지금 이제 또 앞두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저는 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재미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님 의견이 좀 궁금해서 선배님은 오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주도주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그것도 계속 뭐 지난주부터 저는 거인의 시세는 금요일 날 하면서 몇 주 전부터 얘기 들었는데 먼저 반도체가 3월부터 사실 AI주부터 소형주는 안 갔거든요. 이제 대형주가 반도체가 빠지고 그다음에 중전기 뭐 전력주부터 이런 것도 시세가 마감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엔 금융주까지 지난주 제 거인의 시세는 금융주까지 시세 하락에 동참했다. 어제는 급등을 오늘 급락해버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은행주를 뭐 밸류업에서 은행주를 사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뭐 개인적으로 외국인 75% 갖고 있습니다. 75% 갖고 있는데 우리 배당을 많이 준다고 사게 되면 주가가 두세 배 올라온 상태에서 샀는데 외국인이 조금만 팔아도 내려가는데 경기가 나빠진다면 당연히 은행주도 나빠지는 거죠. 그럼 팔게 되면 또 위에서 물리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는 항상 경기가 나쁠 때 폭락했을 때 반타작 날 때 그때 배당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밸류업에서 만약 일본이 밸류업에서 성공해서 엄청나게 지금 지수가 많이 몇 배 올라왔는데 아베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아베 내각에서. 그 우리나라는 돈을 안 풀잖아요. 돈을 거두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긴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 국민한테 돈을 좀 푼다 그러면 그거라도 받아서 주시러 좀 사보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밸류업은 저는 뭐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는 이제 많이 빠진 것 중에 내년에 실적 개선되는 것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 폭등한 종목들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입니다. 그래서 19일 날 새벽 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결정이 되는데 뭐 0.25 하든 0.25를 하든 0.5를 하든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빚이 많은 기업들은 수혜가 되거든요. 정서를 하면서 빚을 많이 갖고 있는 2차 전지들은 오히려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으니까 물려도 뭐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현희 전문도 비슷한가요? 저도 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나 저는 또 10시 구간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왜 재미있게 봤냐면 오늘 10시에 이제 또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또 이제 토론을 하는데 생각보다 트럼프가 조금 이제 맥을 못 추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이제 요동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해리스가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2차 전지 쪽이나 혹은 뭐 친환경 쪽 이러한 쪽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10시 지나면서 막 이제 또 요동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을 지나가기 전에 지금 딱 이틀 남았잖아요. 네, 추석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 이틀 기간 동안에 이 추석 이후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잘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후보군이 나타나고 있구나. 지금 맞아요. 태양광과 풍력,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우리가 추석 이후에 수익 볼 수 있는 쪽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도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특히나 저는 또 잘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다양화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석 이후에 또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잖아요. 워낙에 9월달 들어와서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 9월달에 추석 지나고 나서 먹거리가 있을까 고민을 조금 많이 하실 텐데 오늘의 장을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이 충분히 이슈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
해서 충분히 먹거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이 해리스 관련해서 반응 나온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내일 그리고 이제 모레 지나고 나서 추석 지나고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이제 뭐 토론한 건 좀 봤는데 보니까 확실히 해리스가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이제 아직 선거가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펜실베이니아에 가장 중요하고 조지아와 그래서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해리스 수혜지도 확 하면 거기서 따라잡으면 또 물리거든요. 아무리 뭐 싸게 내려왔던 2차 전지도 해리스 수혜지라고 이제 쫙 올라가면 사면 금방 또 급락해버려요. 외국인 조금만 팔면 아직 수급이 완전히 갖춰주지 않겠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단기 매매를 잘하신 분은 단기 매매 하시면 되겠지만 초보자들은 좀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사서 진득히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뭐 바이오주도 급등할 때는 오늘 같으면 뭐 펩톤도 급등 막 그랬는데 그럼 사실은 혹 내려왔을 때 사면 수익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매매하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19일 날 금리 그것은 사실은 거의 결정됐다고 보고 미리 추석 전에 연휴 전에 해놓는 게 투자를 해놓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종목 진단을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보시니까 황희성님께서 펩트론 63,000에 20%입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63,000원이니까 사실 많이 올라온 주식이죠. 히터친 바이오 뭐 이게 펩타이드 계열 쪽에 최고의 주식인데 보면 5만 최근에 8월 19일 날 주봉 차트도 보면 5만 8천원이니까 요거보다 더 높은 데서 63,000원 여기서 사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를 전혀 하기 쉽지 않은 분인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제약바이오 이런 것은 이제 주로 모멘텀 주식이잖아요. 모멘텀 주식은 뉴스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금방 올라갔다가 또 금방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연세가 있으시고 매매를 잘 못하는데 차트 잘 몰라요. 그죠? 그러면 쌀 때 사놓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주식이 바이오 제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빠진 핵심적인 종목, 여러분들이 평상시 보고 인기 있는 종목 중 몇 개 종목을 딱 밑에서 작년에 사놓고 난 1년, 2년, 3년을 기다린다 생각하면 거의 다 100%는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24, 제가 작년 여름에 많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사놓으면 1, 2년만 보면 100% 나오는 주식들을 뭐 HLB뿐만 아니라 이거 펩트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 뭐 가장 좀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쪽에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나서 작년 올랐죠 이미 작년 5월부터 올라오고 나면 이게 첫 번째 오르기 때문에 시세는 마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이 파동을 그려요. 조정 파동을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추세가 바뀌는 구간.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가장 정확히 살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시세를 빨리 보고 바로 사겠다면 다 돌파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이 봉 차트입니다. 요 봉 차트에서 들어가면 여기죠. 요 봉에서 들어가면 리스크가 없습니다. 다 따라잡아도 48,000까지 그냥 잡아도 그냥 8만 대까지 바로 7, 80 바로 가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번전이라도 까면 손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항상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면 이렇게 주식이 이제 얼마나 쉬우냐 하면 주봉 차트로 놓고 손가락 정도를 한 2-3개만 5손가락만 셀 수 있어도 주식은 안 깨졌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면 시작하면 확 떠잖아요. 보이죠? 그러면 원봉이 1개예요. 원봉 2개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매매 안 하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낚고 팔면 돼요. 자, 여기서 시작됩니다. 실제 그러면 1개, 2개잖아요. 요 봉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급락하잖아요. 그 캔들 차트만 알아도 여기서는 윗골이 달리고 원봉이니까 여기 밑에서는 사진 않아요. 사고 싶으면 22평선 왔을 때 잠깐 하면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밑에 왔을 때 요 근처 오면 오늘 같이 이렇게 이번 주에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6만 대 사신 분은 매도에 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차트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이게 주식 괜찮은 주식인데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6개월 매물대거든요.
62평도 있고 그러면 본인 상가격을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상가에 가면 위로 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6만 3천 원대 이상 가면 추가 상승해서 이 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지 않고 오늘에 이미 단기점에 고점이 온 거예요. 62평선이 5만 8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5만 7,400원이니까 윗골이 달았잖아요. 아, 그러면 이번 주 거래가 오늘 실렸죠. 반드시 내일부터도 양봉도 가야 됩니다. 아니면 손절선을 정해서 반드시 손절을 하시든지 하고요. 저는 지금 이 거래가 실리고 오늘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48,000원 이하로 내려오시면 안 되니까 48,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반드시 여기 돌파해 갑니다. 5만 2,500원이니까 아니 5만 5천원이네. 5만 5천원과 5만 6천원이니까 5만 7천 이상 가면 이제 6만 원 내외에서 좀 매도를 6만 정도 목표가 정도 매도하시고 손절가는 5만 8천, 4만 8천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 기술적으로 사는 것은 낙폭 가대주 매매하는 건 정말 손절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낙폭 가대주 매매하다가 전부 다 물린 2차전지 양극재 물리신 분들이 낙폭 가대주 매매하다가 다 물렸잖아요. 많이 빠져서 반등한다고 했는데 또 물리잖아요. 손절선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폭 가대주는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고요.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나오는 호재성 제로가 나오면 오히려 파는 기회예요. 이렇게 보시고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유튜브의 금부치님께서 SK 이터닉스 27,000원에 5% 추가 매입해서 빼야 될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SK 이터닉스가 이제 상장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던 구간인데 오늘 갑자기 오후 구간에 또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그 다음에 ESS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리스가 오늘 토론회에서 상당히 트럼프에 대비해서 잘했다라는 평가를 또 받았죠. 제가 이제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 보고 왔는데 뭐 트럼프가 거의 이제 우물쭈물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트럼프가 공격을 하는데 오히려 저 역공을 해리스가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우세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해리스가 이번 토론회를 잘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한가가 들어간 이유가 해리스가 이제 우세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SK 이터닉스뿐만 아니라 SDN이나 혹은 뭐 하나솔루션이나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오늘 다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해리스가 우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느 정도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친환경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환경 쪽에 대한 투심이 그대로 이 해리스의 투심에 의해서 해리스의 활약하는 모습들에 의해서 들어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싸움은 계속될 거거든요. 11월까지. 트럼프와 해리스가 계속해서 이제 치고받으면서 지지율을 또 끌어올리기 위한 서로의 이제 노력들을 할 텐데 사실 이번 토론회 하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이 표 차이를 좀 줄이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5% 정도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2% 정도까지 해리스하고 격차를 줄였었죠. 해리스가 최근에 이제 미국판 금투세라고 불리우는 미실현 자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쪽에 상대적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는데 미국은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쏠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이제 이 자금이 많이 쏠려 있는 그 주체들이 그 법안을 듣고 그러면은 트럼프 쪽에다가 투표해야겠는데? 라고 이제 또 표심이 바뀐 거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격차를 좁히고 있다가 이번에 토론회를 또 하면서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트럼프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항상 대선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서로 이제 대선 후보들 간에 뭐 흑색선전하면서 공격도 하고 갑자기 또 이제 어떤 루머들이 생겨나고 뭐 별의별 이제 이슈들이 많이 생겨나고 요거는 뭐 미국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이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에 막 들썩들썩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 각 후보군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뭐 우리바이오나 뭐 오성첨단 소재 같은 대마 혹은 뭐 낙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탄력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은 충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해리스가 약간의 이제 우세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예로 들면 뭐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을 우리가 봤을 때 워낙에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 날에도 순식간에 조정 나왔다가 또 급등 나오는 날이 굉장히 부지기수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표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바로 대선 수혜 관련된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은 섣부르게 대응을 하면은 또 우리가 크게 물려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반응이 나온 건 맞거든요. 태양광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석 이후에 매매할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로 넣어야 되는 섹터군입니다. 다만 봤을 때 SK 이터닉스가 소화를 해줘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 저는 지금 제 눈에 보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지금 19,000원 구간, 그리고 20,000원 구간, 22,000원 구간 해서 지금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두터운 구간들이 연속적으로 확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단가가 워낙에 높으시니까 비중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입을 하셔야 평단가가 낮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 한 20% 정도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비중을 태우셔야 결론적으로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비중을 태우기 위해서는 저는 확신이 어느 정도는 드는 구간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바로 앞에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상장 구간 이후부터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된 게 20,000원부터 22,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내일과 모레의 흐름을 굉장히 유심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000원과 22,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을 앞에 나왔었던 이 정도의 수급을 밀어주면서 소화를 해준다? 그러면은 신고가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0원에서 22,000원 구간 소화해주는 그림이 나왔을 때 눌리는 구간에 저는 비중을 대폭 투입해서 다시 이제 수익을 좀 노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즉 오늘은 반응이 나온 거지 완벽하게 신고가를 간다라고 확신할 만한 자리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 혹은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해리스가 조금 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태양광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급이 몰리면 SK 이터닉스가 오늘은 어찌됐든 대장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모습이 보였을 때 눌리는 구간에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전략은 20,000원에서 22,0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나 이 구간에서 확실히 소화됐는지 궁금하시면 향후에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혹은 뭐 추석이 지나고 나서든 괜찮습니다. 저 방송하는 시간에 다시 오셔서 질문 주시면은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소화를 해줬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단발적인 이슈로 물량이 좀 빠졌는지 확실하게 대응 구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조금 더 20,000원 구간을 확실하게 소화해 주는지 지켜보자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아그와 아그선님께서 애경케미칼 12,500원 30%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이 지난번에 급등했었죠. 이게 테마주죠. 이게 20일 날, 21일 날 상한가 오고 다음 날도 14% 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 폭발해서 내려왔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단타성 작전처럼 이렇게 하고 빠지거든요. 여기도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연속성이 적습니다. 거래가 워낙 적은 주식이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주식을 보면 이렇게 과거에 2023년도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에건 케미칼. 2차 전지 관련된 뭐 사업을 이제 언극제 관련된 거 하고 이제 카드 이제 하드 카본 제품 쪽으로 해서 언극제에서 사용을 되게 해서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에 나중에 양산이 된다면 뭐 수혜가 되는 그리고 계면 활성제 관련된 제조를 만드는 또 그리고 관련된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수혜가 또 여러 개 나오면 이 종목도 같이 뜨기도 했고요. 작년도에 이때 같이 좀 떴습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없었죠. 내려와서 27,000원 이렇게 8,000 갔다가 금방 내려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도 단발성 거래만 되고 잘 안 가죠, 그죠? 이것은 그냥 매매 단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리딩방이나 아니면 단타들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12,000대니까 여기서 사셨죠, 그죠? 12,500원이니까 주식을 단타 하시면 안 되는 구간에서 사신 거예요. 아마 초보자일 같은데요. 주가 확 띄워서 이미 소나기 작전하고 나온 주식을 내가 설거지하러 간 거죠. 소나기 다 끝났습니다. 다 먹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래가 엄청 됐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불법도 많지만 리딩방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불화재가 안 나는 것은 결국은 나트륨이온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하면 여기서 그냥 해서 그래가지고 띄우면 그냥 상가는 거죠, 막 들어와서. 그럼 결국은 다음날 여기 거래가 실렸잖아요, 많이. 첫날은 거래가 얼마 안 실렸어요. 700만 주지만 그 다음날은 2천만 주.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이미 사고 팔고 해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상태에서 시가 띄우고 또 팔고 있는데 나는 이제 내려오니까 이걸 산다. 만약에 중장기로 산다면 물려있으면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 또 올라가겠죠, 그죠? 기다리면 또 먹을 수는 있어요, 이 가격은.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는 가격은 거래 실리고 나서 거래가 줄면서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평상시 거래의 5배가 10배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매매하면서 팔고 다 해먹고 나온 주식인데 그럼 한참 동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이 주식이 작년도에 주봉 차트 보면 여기서 거래를 처음에 매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세력들이, 단타 세력들이. 매집이 안 된 상태에서 이날 나오면서 매집을 하면서 그런 게 뜨니까 이걸로 전부 다 단타로 가는 거예요. 쭉. 갔다가 보시면 한번 깨지니까 끝없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여기서 사서 8월달 사서 물렸으면 지금까지 물렸을 텐데도 반타적이잖아요. 근데 가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화재 관련된 것은 정말 하루 이틀 단타예요. 짧게 단타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불이 나니까 이 애경 케미칼 관련된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불가능합니다. 양산도 그렇지만. 나트륨 배터리가 이제 소형 전지 뭐 이런 데는 이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시장이 열리도 19조 이렇게 예상한다고 그러죠. 시장 S&P 리서치에서. 19조면 그냥 배터리 시장이 뭐 조그만 한 회사밖에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게 아니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화재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다양하게 어떤 소재를 화학소에 넣어서 했다. 그거 없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이 지금 그게 뭐 피해를 보겠습니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삼원계 배터리로는 어떤 소재를 넣더라도 이 자체로 해결이 안 됩니다. 최고의 지금 효율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삼원계 배터리로 뭐 500km 이렇게 가잖아요, 연비가. 그것을 방법도 거의 없어요. 아무런 새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방법 유일하게 전고체로 가는 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려면 기존 뭐 조금 바꿔서 안 돼요.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갈아엎는 게 전고체 배터리 쪽이죠. 그럼 화재는 자동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에 가서 애경 케미칼을 살 게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제가 지난번에 이수 스페셜티는
자, 일봉 이렇게 보고 이 좀 전에 애견 케미칼과 이수 스페셜티는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얘는 거래가 단발성 거래는 끝없이 빠졌죠. 이것은 단타 치고 해먹고 나온 겁니다. 일단 단타 소나기 작전처럼. 이수 스페셜은 제가 1급 투자자가 들어간 흔적이라고 그랬죠. 기술적인 차트만 보더라도 이거는 거래가 이렇게 늘면서도 주식이 안정적으로 눌림목에서 안정적이잖아요. 또 급등하고 내려왔다 또 급등. 그때 또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이것은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집이 이루어져서 이 주식은 당연히 46,000원이니까 이 9만 원은 당연히 돌파해서 가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4만 원대 지금 이것은 15만 원 내외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만 원대 사고 가만히 있어도 두세 번에 먹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도 몇 년 해서 두세 번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 황화리튬 배터리 이미 양산을 해서 이미 상반기도 이익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하반기 더 나옵니다. 올해 한 200~300원 나오면 내년에 폭발적 더 늘어납니다. 이익 자체가. 샘플만 해도 그렇죠. 근데 양산이 들어간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테마주를 잘 모를 때는 1등주를 할 거잖아요. 이 관련된 주식에 황화리튬 1등주는 세계 1등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그럼 1등주만 하면 되잖아요. 이쪽에 하고 싶다면. 그래서 애견 케미칼은 11,800원인데요. 저는 반등할 때 21편 가면 파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은 12,300원이네요. 그래서 12,300원 가면 좀 팔고 나오시고 아니면 테마 불고 합가면 목표가 13,000원, 아니 12,800원 정도 되네요. 거기 가서 매도하시고 뭐 지금은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싸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테마 한 번씩 불면 또 가니까 그때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김선빈님께서 ST팜 11만 2천원에 6%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일단은 ST팜이 최근에 탄력이 상당히 잘 나오다가 또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고점에서 못 파신 건지 아니면은 약간 내려가니까 타이밍이다 싶으셔서 매수를 하신 건지 이게 살짝 궁금하기는 하네요. 이제 왜 궁금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CDMO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 이 CDMO 쪽에 견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겠구나.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글로벌 탑10 제약사하고 또 이 중국의 CDMO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주권을 또 따내왔죠. 중국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기업으로 뽑혀서.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ST팜이 그대로 수혜를 받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수주권들을 따내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미 그 기대감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뜻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면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기대감을 이 구간에서 가져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CDMO 쪽에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니까 한번 수급을 밀어 넣어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고점으로 이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급등이 나오다가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되는구나 이슈 소멸로 이제 또 단계가 나아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 한 차례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고점에 들어가신 게 이제 제가 왜 궁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미 시장에서 지금 이 11만 5천 원대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 매수하셨던 단가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할까 말까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 구간에 진입을 하셨거나 혹은 이제 정리를 못 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ST팜을 길게 봤을 때 제가 항상 목표가를 설정을 하실 때에는 주가를 길게 보시면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인지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매물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뚫어주면은 더 가는 거고 만약에 소화를 못 해주면 차익 실현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T팜이 최근에 저가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형성을 하고 수급을 밀어 넣어주면서 주가가 탄력이 나와줬지만 결론적으로 12만 원 구간에 지금 단기 고점의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죠.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됐는데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통과 기대감
으로 인해서 주가가 탄력이 나왔지만 그 이상의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12만 원 구간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량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들어갔었던 수급이 그대로 다 빠져버렸고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ST팜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면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미 기대감을 어느 정도 한 차례 받고서 순환이 한 차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ST팜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ST팜은 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ST팜이 뭐 CDMO 쪽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 탑10 제약사에다가 수주를 따내왔다라는 이야기에 더해서 지금 또 이제 ST팜이 뭐 에이즈 치료제, 그다음에 뭐 항암제 등등 해서 임상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들은 많이 있으나 지금 당장 바로 눈에 보일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일 게 나타날 때까지 한동안 횡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미 한 차례 사이클이 돌았으니까 힘이 한 차례 들어갔다가 고점까지 탄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단계니까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급등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접근하셨던 단가는 이제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더 가느냐 마느냐 분기점의 위치에 있는 단가에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많이 안고 가셨던 그러한 단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이 되어야 되느냐. 손절도 저는 사실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손절을 하시려면 이 추세가 깨질 때 손절을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다 떨어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단가를 잘 지켜주는지 현재 구간 약 9만 원 초중반대를 깨지 않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도 지지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ST팜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향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매물 구간에 다시 한번 소화해주러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향후에 반등이 나올 때 그 구간에 맞추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면 그래도 수익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어떤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9만 원 초중반대에서 바닥을 잡아주는지 요거 먼저 지켜보셔야 되고 바닥 잡는다고 그냥 또 섣불리 매수가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또 이제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올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지받고 고개 돌려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1차 목표가는 11만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11만 원, 2차 목표가 12만 원 안내 드리면서 조금의 기다림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그래도 추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차분히 준비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전화 와 있다고 그러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밤늦게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목이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하나 시스템이에. 네. 가격은요? 18,580원에. 네. 2%인데. 네. 이 앞에 사놓고 조금 올라가더만 갑자기 막 주식 폭락이 있으니까. 그때 맞아가지고 줄줄 세분에. 그러면 그 전에 7월 전에 샀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얼마 안 됐어요. 주식 폭락이 있기 전에. 있기 전에니까 8월 5일 폭락 있잖아요. 예, 그러가 있기 전에 그때 사가지고 19,000 몇 배까지 올라갔는데. 잠깐. 예, 그래가 이제 그래서 폭락해가지고. 이미 8월 초에 샀으면 7월 달에 23,000 갔다가 내려올 때 18,500에 산 거잖아요. 그때 그죠? 내가 한번 사가지고 재미 보고 24,500원에 팔고 나왔거든요. 제가 재미 보는 나가지고 거. 한동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 하나 시스템이 많이 빠진 때 네.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팔고 다시 안 들어가면 되지. 들리면 꼭 물려요. 제가 있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바이오주 해서 먹고 나오면 또 바이오주 또 물리고. 그래서 요것도 먹고 나왔다 다시 그 조금씩은 내려오니까 먹고 나왔으면 다시 안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데 왜냐하면 7월달, 8월달 정도에는 계절성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화학이라든지 중기계 종목들, 방산 종목들 대다수 여름에 시세가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거의 시세가 끝나고 하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주식이 빠지니까 사게 되면 손실 볼 확률이 높은 거죠. 사고 싶을 때는 봄에 아니면 일찍 좀 사면 되는데 저 밑에서 사고 있었으면 만 원대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이 주식은 하나의 뭐 방산주 가도 이게 하나의 시스템은 하나그룹의 방산에 시스템 통합 뭐 시스템 뭐 구축해주고 유지 보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주에서 뭐 탱크 뭐 여러 가지 만들면 그럼 그에 대한 시스템 만들어주는 후행적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게 먼저 방산주가 많이 가니까 이것도 같이 따라갔잖아요. 그죠? 작년 뭐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항상 밑에서 사는 것은 초기 단계지. 이때부터 거래가 실리고 난 상태에서 보시면 이때 거래 실렸잖아요. 6월 달에 거래 폭발적으로 실리고요. 그다음에 실리고 엄청 윗골에 달아서 사람들이 팔았으니까 밑에 싸다고 사람들 사는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거래가 좀 실렸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이제는 팔아먹은 거죠. 누가 팔았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주식을 끌어올려 계속 산 사람들이 방산 외국인들이 먼저 쭉 샀습니다. 이제 그러면 외국인들 샀으니까 팔면 기관이나 큰 손들이 사야 되는데 개인들만 사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급을 꼭 보셔야 돼요. HTS 이렇게 보면 수급이 나와.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전부 다 우측 하단에 보면 빨간색이 외국인들에게는 외국인 사니까 그걸로 갔다. 또 외국인 사니까 올로 갔다가 개인은 계속 파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개인들이 8월 21일, 8월 하순부터는 개인들이 계속 사는 게 주식이 내려오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면 큰 손이 많이 샀다가 팔게 되면 받아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LIG 넥스원도 보시면 이미 끝났죠. 7월 달에 고점에서 거래 실리고 이제는 반등하더라도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와도 마찬가지 추세가.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도 그 현대중공업도 보세요. 이렇게 딱 팔고 있으니까 큰 손들 팔면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들이 돈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주식은 그래도 많이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할 때 꼭 이번 21평선 정도 21평선이 지금 현재 보면 18,4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단가잖아요. 18,450원. 그래서 18,000원 이상부터 분할로 좀 팔아서 나으시고 이제 중전기부터 해서 방산이나 조선주 반등하더라도 많이 빠졌다고 건드리시면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실이 없으니까 여기서 별로 없으니까 한 18,000원부터 분할로 매도하고 나오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또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늦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질문 주셨을까요? 한국가스공사거든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할까요? 45,200원에 25%예요. 45,200원에 25%. 그러면은 네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는 것이 또 궁금하실까요? 이게 보니까 얼마 전에 53,300원인가 500원까지 가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대왕 고래주녀께서 좋게 나오고 그러길래 한번 유심히 봤더니 좀 네.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해서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잘 매수를 한 건지 그대로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또 오늘도 보니까 뭐 43,000원대인가 아마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그렇죠. 네. 매수를 잘한 건지 앞으로 가능성은 좀 괜찮은지 대왕거래 하는데 네네. 연말이나 내년도까지 끌고 가면은 네. 빚을 불라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기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으신 거네요? 네, 있죠.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 드려볼 테니까 요거 들어보시고 이제 또 전략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이제 그 대왕고래 또 이제 이벤트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어요. 사실 이제 뭐 대왕고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기름이 나온다.
사실 기름이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이제 상당히 크게 끌어올렸었고 지금 이제 뭐 시추를 뭐 시작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뭐 시추를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뭐 바로 이제 뭐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추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어느 정도까지 파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이제 이 대왕고래에 대한 이슈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이제 단발성으로 테마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고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저평가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PBR 수준을 보게 되면 0.5배 수준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항상 미수금이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뭐 한전이든 뭐 한국가스공사든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미수금 부분인데 지금 미수금 쌓여 있는 게 약 한 1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한 15조 8천억 정도가 쌓여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 상반기 말까지 해서 가스요금 계속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조 4천억까지 조금 미수금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번 달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수금은 추가적으로 이제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가스공사도 이번 2분기 실적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좀 좋은 실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배당도 진행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흑자 전환한 만큼 연말 배당까지도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평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저점 구간을 딱 요 정도 구간에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원 후반대에서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하고 이제 이 구간에서 바닥 잡을 때마다 한 번씩 이제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후반대에서 4만 원 근처에서 사면 저평가 매수, 그러니까 저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떠한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게 최근에 이제 하락하길래 한번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은 추세가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 거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최근에 또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왔다, 그다음에 미수금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충분히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고점 구간에 이 단기 고점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매수를 진행을 하셨으려면 결론적으로는 4만 원 초반대 구간까지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확실하게 바닥 잡는 모습이 보여주면 지금 보게 되면은 같은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즉 4만 원 초반대에서 3만 원 후반대가 완벽하게 저가에 대한 심리가 확보되어 있는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좀 내려와주고 행보를 해주면 그러면 저가 매수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단가는 이제 추세가 깨지기 시작한 단가가 4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높게 들어가신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는 하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 개월 정도 들고 갈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들고 갈 만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시장에서 밸류업에 대한 꾸준한 시장의 주목도,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충분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가스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그래도 이 흑자 전환을 이뤄내면서 추가적으로 미수금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연말로 가면은 요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좀 들고 가셨다가 확실하게 이제 3만 원 후반대에서 4만 원 초반대 이 구간에서 바닥 한 번 더 잡아주면 저는 뭐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 목표가는 5만 원, 2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 안내 드리면서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보지 마시고 천천히 연말까지 보시면서 확실하게 저평가,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올라주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는지 위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목표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차 목표가는 5만 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 이렇게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그럼 한 4만 원 정도 봐야 되는 거죠? 손절가는 지금 4만 원보다는 4만 원에서 이제 바닥 잡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낮게 보셔서 한 3만 8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이제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히든 카드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히든 카드 이제 키워드는 2차 전지 소재 대형주입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대형주로 이렇게 제가 대형주로 잡은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길게 보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주식들이 그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식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걸로 보여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인 산업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 업황 이런 것은 제가 뭐 월요일 날 12시 반에 이미 특집봉 해드렸고요. 아마 추석 때 나오면 보시고요. 글로벌 2차 전지는 지금 성장성, 수익성 전부 다 하향세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정설 지금 취소하고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 공장,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거의 취소하고 있고요. GM도 내년에 뭐 100만 대 생산한 거 거의 아마 뭐 유예하든지 뭐 줄일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전기차도 생산을 잘 안 하고 그런 배터리 공장이 이미 지어져 있는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급 가잉이 지속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공급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으면 특히 피해보는 것은 대형 회사들은 이미 자금도 탄탄하고 역경이 와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할 수 있지만 중소형사들은 이미 시설을 정설하며 빌려서 했는데 적자가 나게 되면 이자도 못 내는 거잖아요. 생존의 기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정설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쉽지 않은 예를 들어서 양극재가 업황이 계속 내년까지도 나빠지면 양극재 회사들 중에서도 생산해서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면 빚 때문에 그 빚에 의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중금지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지속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업황 반등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은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 시세를 이렇게 보면 배터리 셀에서 LG엔솔이 먼저 바닥을 찍고 완전히 이제 눌림목 주고 이렇게 형성하고 그 다음 또 삼성 SDI 이거 하고 나머지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셀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 빚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련된 그래도 대형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히든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카드 후보에는 포스코 푸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코스모 신원제, SKC 전부 다 시가총 3조 이상짜리입니다. 뭐 포스코 푸치엠은 뭐 수십조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럼 저기서 저의 히든카드는 포스코 푸치엠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관련된 주식은 저는 에코프로 머티하고 포스코 푸치엠 빼고는 나머지는 아직도 바닥은 저는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까지 실적을 예상하면 아직도 반타작돼야만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업황 개선되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래서 많이 그나마 그래도 4분기부터 조금 나아지면서 그래서 저는 포스코 푸치엠을 저는 선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푸치엠 먼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물론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가이던스 전부 다 하향시키고 뭐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수주했던 거 계획했던 거 전부 다 하향하고 절반 정도 남은 못할 걸 보여요. 그죠?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더라도
400구 이후에는 매출이 성장이 좀 재개가 다시 플러스로 갈 걸로 보이고요. 10%대로. 그래서 OPM은 한 5% 정도로 회복하면 괜찮다. 이 정도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업황이 조금 더 나빠져도. 그래서 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34%, 영업이익은 한 100% 정도. 이것도 잘 안 될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보고 오늘 코스피 200 상승주에서 보면 SKC 1등, 삼성 SDI 2등, 포스코프치엠 3등이죠. 대형주들입니다. 대다수. 그래서 포스코프치엠은 저는 매수가는 지금 오늘 급등했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21만 7천에 사서 25만 5천 원이 단기적 목표가고요. 122평선. 그다음에 손절가는 20만 원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도 히든 섹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섹터는 시장에 최근에 상당히 또 트렌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CPI가 나왔는데 CPI가 또 이제 2.5%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왔는데 미증시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로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욱더 시장에서는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최근에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유리기판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워낙에 투심이 많이 죽어 있는데 지금 반도체 중에서 유일하게 유리기판은 접근이 가능한 섹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쇼트, 그 다음에 코닝, 아사히 등등 해가지고 각 국가마다 또 이제 이 3국에서 가장 대표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대표되는 기업들에서 이제 또 이 소재나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수주권들을 계속해서 따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리기판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은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확률이 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바닥에서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또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고 더구나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 주도주를 또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보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보군 보게 되면은 피롭틱스, 켄트로닉스, SKC, YC캠, JNTC, 기가비스 이렇게 6 종목 가져왔는데 오늘은 피롭틱스 가져왔습니다. 자, YC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 또 랭킹쇼에서 한번 언급 드리면서 18,000원에서 2만원까지 갈 거다라고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탄력이 나왔는데 피롭틱스가 지금 이 유리기판 쪽에서는 또 후발주자로 또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롭틱스가 바닥도 잡아줬고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은 만큼 우리가 한번 접근해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3사 중에 독일의 쇼트에 TGV 장비를 공급을 하는 그런 또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이 TGV 양산 라인에 대해서 출하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이 TGV 장비가 공정 과정에서 동사의 기술력을 이용한 TGV 장비가 10배 이상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유리기판 장비 관련해서는 피롭틱스가 굉장히 또 좋은 탄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으로 피롭틱스 가져왔고 지금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오늘 상당히 좋은 탄력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YC캠 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을 보게 되면 YC캠은 이제 슬슬 또 이제 한 차례 매물 구간에 부딪힐 만한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윗꼬리를 그리는데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차례 정도 더 강력하게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롭틱스를 오늘의 종목으로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모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는 그러한 sek터인 만큼 아마 이제 차분하게 모아가면은 또 쉽게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피롭틱스 매수가 이하에서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모아가면 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안내 드리면서 오늘 종목 피롭틱스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히든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특별하게 행사 같은 게 있어요? 연휴 때?
뭐 행사는 딱히 없고 네. 항상 이제 또 저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네. 술 한잔하는 소소한 행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뭐 보내고 나면 이제 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빠질 만큼 뭐 빠졌으니까 전체 시장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즐겁게 추석 보내시고 저는 이번 연휴 때 일요일 날 또 유튜브로 기획자산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오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편안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